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의 평범한 직장인 윤수정이라고 합니다. 마흔을 앞두고 드디어 제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죠. 하지만 그 여정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꽃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시밭길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전투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평범한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셨어요. 소박하지만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은 있었죠. 반면 민성 씨 집안은 몇 대를 이어온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자리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평소에도 우리 집은 남다르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사시는 분들이었죠. 상견례 당일, 저는 정갈한 크림색 원피스에 베이지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꽃무늬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 아버지는 새로 맞춘 회색 양복을 입으셨고요. 처음 식당 룸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스캔하듯 저를 훑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상견례 자리에도 이렇게 원색 옷을 입고 오는구나.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말은 웃으며 하셨지만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네, 그 밝은 색을 좋아해서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하고 넘겼지만 이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며 수정 씨는 몇 년 차 직장인이시라고요? 라고 물었고 제가 올해로 14년 차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개만 끄덕이고는 식사 내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아버님 음식 입에 맞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도 대꾸 없이 젓가락만 움직이셨고 식사가 끝날 쯤 돼서야 겨우 하신 말씀이 잘 먹었습니다. 와 자주지 마세요. 두 마디였습니다. 민성 씨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릎 아래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고 눈빛으로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정아, 진짜 미안해. 나도 엄청 불편했어. 엄마가 원래 그런 말투야. 아버지는 원래 과묵하신 분이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 괜찮아.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뭐 처음이 어렵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견례는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고 결혼 준비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신혼집 가구를 고르러 가자고 한 날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나도 같이 가야지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가구 매장에서 저는 깔끔한 그레이 톤의 소파와 화이트 수납장을 골랐고 민성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스타일인데? 하고 웃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제 앞에 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건 금방 질려. 우리 민성이는 원목 좋아해. 수납장도 너무 싸 보이지 않니? 그 순간 민성 씨는 말없이 머리를 긁적이기만 했습니다. 예복을 맞추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내어 작은 카페로 데려가 말씀하셨어요. 예단은 제대로 준비할 거지? 우리 집은 그런 거 허투루 넘기지 않아. 체면이 있잖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성이는 우리 집은 예단 같은 건 신경 안 써. 그냥 간소하게 하자. 라고 했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민성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성아, 예단 얘기 어머님이 따로 하시던데? 어, 그거 그냥 엄마가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얘기할게. 그때 민성이의 눈은 저를 피하고 있었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성 씨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수정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엄마 말은 그냥 흘려 들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래, 민성이만 믿자. 우리 둘만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사실 민성이와의 연애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식사 자리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민성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깊었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병가를 냈던 날, 민성이는 뜨끈한 죽과 약봉지를 들고 우리 집 앞으로 와서는 밥은 먹었어?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돼서 하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주말마다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서로의 집 반찬을 나눠 먹고 연극을 보고 산책하며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집에 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행복해지자. 결혼 전날, 민성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게 끝나고 진짜 부부가 되는구나. 그 순간 정말이지 세상이 다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드레스 끝단을 살피고 베일을 고정하던 그 찰나에 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괜찮을 거야. 오늘부턴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니까 모든 걸 이겨냈으니까.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벽 6시도 되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설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아내가 된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게 감동이었거든요. 미용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 머리는 고데기로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장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볼에 바른 핑크빛 블러셔, 정성스레 잡은 속눈썹, 윤기 흐르는 입술까지. 예쁘다. 입 밖에 나올 뻔한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삼켜졌습니다. 정말 예뻤거든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웨딩드레스를 입은 뒤 신부 대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너도나도 사진을 찍어주었고, 야, 진짜 너 연예인 같다. 이 사진 나중에 애기한테 보여주면 기절하겠다. 장난처럼 던지는 말들 속에 저는 그 순간이 오래 기억되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웃음은 곧 불안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민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정 턱시도를 입은 그는 마치 어디 다녀온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고 평소와 달리 어깨가 유난히 처져 있었습니다. 민성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제 앞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원래 축가 불러주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 그래서 급하게 다른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혹시 네가 실망할까 봐 걱정돼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싸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축가가?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민성이의 눈빛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그는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힘껏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부르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민성이는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제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민성 씨와 나란히 입장하며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세상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정말 그럴 거라 생각했죠. 주례가 끝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밝게 말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랑의 친구분이 준비하신 축가입니다. 조명이 무대 위를 비추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회색 롱 스커트,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 그녀는 마이크를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죠. 누가 봐도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눈가가 붉더라고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려는 게 아니고 금방이라도 울면서 이 결혼 하지 말라고 오열할 것처럼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하객들을 돌아보진 않았지만 이상한 공기의 흐름이 저한테까지 느껴졌어요. 전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구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낯이 익더라고요. 참 이상하게도 그때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선 자리에서 불현듯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렸어요. 민성 씨의 자취방을 정리할 때 둘이서 찍은 사진이 한 장 나왔었거든요. 언뜻 보기에 친구처럼 보이는 사이였지만 그 사진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민성 씨가 얼버무리면서 하고 사진을 슬쩍 치워버렸던 순간 그땐 민성 씨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서로 간의 믿음이 확실한 순간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차분한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대로 부르는 듯 했지만 이내 음정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두 손을 떨며 가슴을 쥐었고 마이크는 자꾸만 입에서 멀어졌어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막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1절을 다 부르지도 못하고 갑자기 그 여자가 민성아,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여자가 마구 달려오는 거예요.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냅다 달려서는 제 남편 민성 씨에게 와락 안겨버렸어요. 이 사람 미친 걸까? 전 너무 놀라서 숨도 못 쉬고 서 있는데 민성아! 여자는 엉엉 울면서 민성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었고 탄식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술렁이는 소리, 동영상과 사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장면은 마치 느린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성이는 그녀를 밀어내지도 껴안지도 않은 채 그저 굳어버린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민성아, 이 여자 누구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가운데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민성이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드레스 위로 식은땀이 흘렀죠. 민성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대답 좀 해봐. 이게 지금 뭐야? 장난이야? 제 목소린 이내 떨리기 시작했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배경음처럼 아득해졌습니다. 그제야 민성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죠. 수정아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건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였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한 여자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껴안기?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 일그러진 얼굴로 일어서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예, 서진아, 어서 떨어져. 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김민성, 너 미쳤어? 눈 딱 감고 결혼만 하면 된다 그랬지?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님이 그 여자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눈 딱 감고 결혼만 하면 된다고? 그 말의 뜻이 대체 뭘까? 멍하니 서 있는데 사회자가 급히 장례를 정리하고 영상팀은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이며 저를 바라봤고 친구들은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저었어요.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절 붙잡고 신부 대기실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저는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밖에선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사랑이래. 그래? 같은 회사 다닌다던데? 결혼 반대하던 집이라더니 저런 식으로 터뜨리냐? 민석 씨 엄마가 일부러 하객도 줄였대. 혼인신고 먼저 한 이유가 있었네. 이 모든 게 저만 몰랐던 일이라니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고 신부 대기실 안으로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숨을 몰아쉬며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의 눈은 금세 핏발이 섰고 아빠는 말없이 이를 악문 채 미쳤어 미쳤지 하시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민성이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꽉 움켜쥔 채 뭔가 말하려다 말고 시아버지는 제 부모님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따져묻기 시작하셨어요. 아까 그 여잔 뭐고 이 결혼식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민석이는 아무 말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아니 나도 몰라요. 갑자기 저런 애가 나타나서 나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니까요.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순간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해자? 지금 피해자가 누군데요? 저희 딸이에요, 딸. 결혼식장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다 슬그머니 나가버리더군요. 아유, 나 머리 아파 죽겠네. 내가 이래서 요즘 기운이 안 좋다 했어. 부적을 더 썼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이성을 잃은 듯 외쳤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설명을 해보라니까. 점쟁이 핑계 좀 그만 대세요. 그제야 얼굴을 들이미는 민성 씨에게도 부모님의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으실 것처럼 눈을 치뜨고 민성 씨를 다그쳤어요. 이봐 김민성 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봐요. 이 결혼 처음부터 우리 애를 좋아하긴 했어? 대체 뭐 하는 거야? 어? 그러자 민성인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뭐? 엄마가 그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네가 할 짓이냐고? 처신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다급하게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부탁이야.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엄마는 눈물을 삼키며 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심장을 꾹꾹 눌러가며 말했어요. 드레스 좀 벗겨줘. 집에 가고 싶어.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들이 재빨리 신부 대기실 문을 닫았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에 꽂힌 티아라를 뺐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드레스를 벗겨낸 순간 마치 무언가가 제 몸에서 빠져나간 듯 텅 빈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꺼진 채 오직 엔진 소리와 창밖으로 스치는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좌석에서 계속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아빠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그날 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파토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문자 그대로 쓰러져 지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눈을 감으면 결혼식장 장면이 반복됐어요. 민성이의 품에 안겨 울던 여자,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민성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외침. 김민성, 눈 딱 감고 결혼만 하면 된다 했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도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건 확실해 보였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사돈, 그 축가 부른 아가씨는 옛날 친구예요. 수정양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잘 말했으니까 결혼은 계속하고. 이보세요. 뭘 이해한다는 겁니까? 결혼을 계속해요?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결혼을 하자고? 이해? 아니 제가 누구를 왜? 곁에서 듣던 저도 피가 솟구치는 소리였죠. 결혼 준비 내내 차분하던 저희 부모님은 강경하게 나가셨어요. 결혼식 없던 걸로 하자. 파토 내자. 끝이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해 주실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민성이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다니던 민성이는 후줄근한 반팔 티셔츠에 면도도 하지 않은 턱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성아, 그 여자 누구야? 민성인 제 얼굴을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죠. 서진이야. 대학 시절 사귀던 사람인데 다시 연락이 됐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터질 듯한 울음이 웃음처럼 튀어나올 뻔했죠. 그래서 결혼식 날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니, 난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널 좋아했지만 그 애를 완전히 잊진 못했어. 결혼 준비 중에 다시 만나게 됐고, 근데 엄마가 그 애랑 결혼하면 내가 죽는다고 했어. 죽는다고? 점쟁이가 그랬대. 내가 그 애랑 결혼하면 운이 꺾이고 단명한데 대신 너랑은 궁합이 잘 맞고 네가 내 살을 받아준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일까 싶었어요. 누구는 사랑으로, 신뢰로 결혼을 준비했는데 누군간 점괘로, 죽음 운운하며 나를 선택했던 거예요. 너 미쳤어? 제 목소린 떨렸고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집은 공동명의였고 대출 명분으로 혼인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혼인신고는 시댁 쪽에서 서류 준비해놨다며 당일 도장을 찍게 했죠.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까지 손수 챙겨왔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였고 저는 그 시나리오의 소모품이었던 겁니다. 민성이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떨궜죠. 그땐 그냥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를 정말 아껴주는 것도 알았고 너랑 결혼하면 모든 게 안정될 줄 알았어. 그럼 왜 그 여자를 결혼식장에 불렀는데? 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서진이가 자기가 축가를 부르고 싶다고 먼저 말했어. 난 처음엔 말렸어. 하지만 그녀가 자꾸 마지막으로 널 축복해주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허락했어. 너 진심으로 그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니? 날 사랑했다면서. 그땐 정말 모든 게 엉켜 있었어. 나도 정신이 없었고. 민성인 말을 흐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미안해. 진심이었어.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무서웠어. 둘 다 놓칠까 봐. 아무것도 못했어. 그래서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컵이 찌그러질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과 책임 회피, 그 모든 걸 견뎌야 하는 쪽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넌 그 순간에 날 택했어야 했어. 나랑 서약을 하기로 했잖아. 모든 사람 앞에서 널 믿은 내가 바보였어. 그 순간 민성인 고개를 들고 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어딘가 광기 어린 미련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무슨 말이야?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진심으로 너한테 잘하고 싶어. 혼인신고도 했잖아. 알지? 우리 부부야. 대출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만 싹 정리하고 갈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서진이보다 널 더 사랑할게. 어? 그날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너 그럼 그 여자 두 번 다시 안 볼 수 있어? 아니잖아. 지금까지 기만해 왔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너희들 이미 연애하고 있는 거 다 티나.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럼 이혼하는 거잖아. 없던 일을 할 순 없는 거잖아. 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이혼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거야? 그날 일은 내 인생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 넌 그걸 없던 일로 만들고 싶다고? 넌 여전히 널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구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혼할 거니까 입 다물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넌 나한테서 끝났어. 그리고 그대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제게 남는 건 망가진 명예, 빚, 그리고 상처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진이란 여자와도 단둘이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평일 낮이라 조용했죠.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까지 박살낼 마음은 없었어요. 결혼식을 망쳐버린 게 너무 괘씸했지만 그보다는 알면서도 나를 기만한 민성 씨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커서 그 여자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가 절 정말 열받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고 의자에 등을 편 채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한산한 카페. 그녀는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단정한 복장에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도발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린 그녀는 무심하게 물컵을 밀어줬습니다. 난 사실 이런 자리 안 가지려 했는데 민성이가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정신 못 차릴까 봐. 그 말에 저는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십 번 되뇌었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결혼식 날 일부러 그런 거죠? 서진은 픽 웃더니 컵을 툭탁 내려놓습니다. 당연하죠. 난 끝까지 민성이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고집 부리길래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민성인 절 사랑해요. 그건 당신도 봤잖아요. 날 밀어내지 못하더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그 장면, 하객들 앞에서 날 두고 민성이와 그녀가 포옹했던 그 순간, 민성이가 그 여자를 밀어내지 않았던 그 장면이 다시금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그쪽이 중간에 낀 거예요. 민성이 나한테 흔들리고 있어. 우리 계속 사랑할 거고. 그녀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말투는 시종일관 비꼬듯 차가웠습니다. 집착 아니에요? 결혼식까지 망쳐놔야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난 진심이었어요. 그쪽은요? 민성이랑 혼인신고했다고요? 민성이가 원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남자 당신한테 감정 없었어요. 그녀는 말끝마다 나를 세웠고 눈빛은 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오히려 차분해졌죠. 그래요. 혼인신고 먼저 했어요. 서두른 건 나였죠.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준비 안 돼 있단 거 사실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왜 했어요? 민성이랑 맞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줬어요. 선택하라고.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나를 망신당하게 만든 거예요. 서진은 대놓고 웃었습니다. 그건 좀 당신이 바보였던 거죠.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 순간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 참 바보 같았죠. 결혼식장까지 가서 웨딩드레스 입고 눈물 흘리는 여자 보고도 그 사람이 날 지켜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요, 서진 씨. 저는 시선을 똑바로 맞췄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난 당신처럼 무대 위에서 울지 않아요. 무너뜨릴 땐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하거든요. 서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데요? 당신이 스스로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잘난 척할 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민성이만 조심하라 그래요. 이번엔 내가 뺏을 차례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믿음이라 여겼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민성이가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디찬 결심이 서더라고요. 민성, 서진, 시어머니, 이 세 사람, 제가 받은 고통 그대로 돌려줄 거라고. 두 배, 세 배로 고통스럽게 해줄 거라고요.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모르게 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죠. 분노는 저를 집어삼켰지만 저는 울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거울 앞에서 다짐했던 대로 차가운 머리와 단단한 의지로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눈물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의 미신맹신이 떠올랐습니다. 점쟁이 말은 절대 틀리지 않아. 결혼 준비 중에도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문장. 생일이나 이사 날짜 하나 정하는데도 점집에 들락날락하던 사람. 그거였어요. 그녀는 이성보다 영험한 기운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은 곧 그녀의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연극영화과 출신인 대학 동기 지연이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무대 위에서 무당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친구였죠. 그녀는 민속놀이 동아리에서 군 연습을 수십 번 해봤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저는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무당놀이 좀 해줘야지. 며칠 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찜질방 대여실을 개조해 무당방으로 꾸몄습니다. 지연이는 직접 흰 천으로 커튼을 만들고 촛불과 향, 엽전, 금줄까지 챙겨왔어요. 저는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성격과 말투를 설명하며 어떤 어조와 타이밍이 효과적인지도 조언했습니다. 지연이는 리허설 때마다 진짜로 빙의된 사람처럼 눈빛이 바뀌었고 무당 특유의 억양과 몸짓을 단번에 잡아냈어요. 리허설 중 저는 소름이 돋았을 정도였죠. 약속 당일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신을 받았다는 용한 무당한테 가서 점사를 받는데요.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이야기 다 맞추시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결혼할 운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성 씨 일 잘 풀릴 거고 그 집안도 다 잘 된대요. 그러니 저도 그냥 잘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신기라는 말에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신기가 있다고? 젊은 애가? 네. 최근에 내림구지를 받았고 지금은 조용히 사람 봐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최근에 신 받은 사람이 용하다더라. 거기 어디니? 결국 전 시어머니를 이끌고 가짜로 만들어낸 점집으로 데려갔어요. 저희의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처음엔 그저 시어머니와 민성이에게 좋은 말만 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정말로 강렬하게 접신한 것처럼 어머님이 겁을 먹었을 때 온몸을 벌벌 떨면서 본론을 쏟아내는 거였죠. 아들 잘 되고 집안 일으키고 서진이인가 그 여자가 좋은 여자라 필히 곁에 둬야 해. 전 지연이와 함께 설정한 대로 처음엔 좋은 말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요포살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내 인연! 지연이가 눈을 휙 뜨고 목을 확 꺾었어요. 이 욕심 많은 거사. 어리석은 것. 천하의 천벌 받을 것. 어머, 어머, 왜 이러셔요, 보살님? 방은 어둡지. 지연이가 온몸을 벌벌 떨면서 악을 쓰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어머님은 너무 놀라 기절하기 직전으로 보였습니다. 집안 무너진다고 조상이 울고 있어. 천벌 받을 거야. 조상님이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데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갚지도 못해. 예? 당신 아들 죽어. 애미가 죄 많아서 그 벌 받아 죽어. 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이는 기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죽는다고. 피울음을 울고 있는데 조상이? 사람 인연으로 장난치는 년 가만두실 것 같아? 천지신명이 노하셨어. 그 죄가 다 아들에게 간다. 지연이는 촛불 위로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아들 조만간 크게 아플 거야. 그 들러붙은 여자랑 헤어지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하고 악몽을 꾸는 것은 다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인 게야. 완전히 압도되었을까요?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아이 그럼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내가 그걸 몰라보고 아이고 어떡해. 그날 어머니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듯이 떠나갔어요. 그 와중에도 제게는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돌변했습니다. 민성이와 서진이에게 연락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로 뒤섞인 문자를 날려대는 모양이더군요. 그 와중에 헤어지긴 죽도록 싫었던 건지 민성이는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끝까지 어머니와 대립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절차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남자 얼굴은 날마다 수척해져 갔습니다. 저와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서진이의 의심 때문에 시달리는 것 같았고요.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고 있으니 나중엔 성질을 내면서 바닥에 내팽개쳐 버릴 때도 있었어요. 전 태연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란이 지나간 며칠 후 저는 복수의 두 번째 막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링크를 인사팀에게 보냈어요. 워낙 자극적인 영상이라 그런지 조회수가 금세 붙더라고요. 댓글에 나 이 사람들 안다는 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회사 이름이 기역, 니은, 디귿, 무역 이런 식으로 은근히 드러날 때까지요. 마침내 댓글에 저희 결혼식에 왔었다는 익명의 댓글이 올라오자마자 저는 이 링크를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평소에도 사내 연애, 상사욕, 잡담이 오가는 공간이었기에 그곳은 타겟을 흔들기 딱 좋은 무대였어요. 오늘 결혼식장에서 난동 부린 여직원 서진 대리 아님? 진짜 미쳤다. 신랑 품에 안겨오는 그 여자 우리 회사 서진 대리 맞죠? 신랑이 민성 대리였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찍은 영상도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진이 축가 도중 울음을 터뜨리고 민성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는 장면. 하루 만에 게시글은 수백 개의 댓글과 조회수를 기록했고 부서간 메신저에도 영상 링크가 퍼졌습니다. 이거 진짜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은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저러는 건 민폐지. 제정신이냐고.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쟤네 커플 아니었음? 처음엔 농담조로 넘기려 했던 동료들도 곧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선 이건 너무했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바로 그때 절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예림이었어요. 같은 수업도 많이 들었고 한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던 사이였지만 졸업 후엔 서로 바빠지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죠. 그런 예림이가 갑자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수정아, 혹시 너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장에 있었어?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어진 메시지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맞지? 신부가 너였던 거지? 나 영상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곧 예림이와 통화를 하게 됐고 그녀는 회사 내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해줬습니다. 지금 회사 난리야.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누가 민성 대리랑 서진 대리가 그런 사이라더니 설마 했는데 영상 보고 다들 충격 먹었어. 그렇구나. 너 결혼식 당사자인 줄은 몰랐어. 수정아 너 괜찮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예림인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요즘 민성 대리 얼굴이 완전 죽상이야. 복도 지날 때마다 다들 쳐다보는데 아무도 말은 못 걸고. 서진 대리는 며칠째 조퇴하고 있어. 회의 도중 울기도 했고 부장님이 직접 불러서 얘기하셨다고 하더라. 자신을 향해 날아드는 화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지 민성 씨는 사내 게시판에 직접 해명글을 올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설픈 해명으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죠. 축하하는 마음에 감정이 격해진 동료가 충동적으로 자신에게 뛰어들었을 뿐이고 불륜이 아니며 어쩌고 등등이요.
그가 올린 말도 안 되는 해명글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어요. 인터넷에서 그 해명문까지 돌기 시작했고 서서히 회사 밖으로 소문이 번져나가려 했습니다. 민성이는 결국 인사팀으로 불려갔다고 했고 2차 사죄문을 또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반성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의 모호한 말투와 어정쩡한 해명이 또 한 번 논란이 됐어요. 결국 민성이도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복도 끝까지 인사를 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고 몇몇은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민성 대리 결국 나갔대. 하긴 그 꼴로 회사 생활 못하지. 그 다음은 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미친 짓을 해놓고도 상당히 당당했습니다. 이보세요 수정씨. 지금 이런 유포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민성씨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미신에 미친 아줌마 말을 내가 들을 것 같아요? 허! 정말 지겨워 죽겠어. 조용히 좀 살아요, 예? 수정씨한텐 민성씨가 놓쳐서 아까운 남자인진 몰라도 솔직히 나 민성씨보다 능력 있어. 그냥 내가 다 버리고 가면 끝이야. 주가를 부르다가 울컥해서 사고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뻐기는 꼴이 인성이며 그릇이 참 간장 종지만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전 그 녹취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렸거든요. 어머님은 서진 씨가 민성 씨 앞길 막을 게 뻔히 보이니까 눈이 뒤집어지셨던 거죠. 제가 예진이에게 듣기론 회사 앞에 가서 얼굴에 팥도 뿌리고 소금도 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서진 씨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못해 사직서를 냈고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무당에게 받은 충격이 워낙 컸던 데다 아들이 직장까지 잃고 집안 평판이 무너지는 걸 보자 극도의 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동네 점집, 교회, 심지어 정신과까지 전전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죠.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점쟁이 말만 안 들었어도. 예비 며느리에게 그렇게 막말을 퍼붓던 사람은 이제는 지인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성이는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심지어 집 앞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수정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랬어? 처음엔 울먹이고 빌듯이 시작하던 목소리가 다시 언성이 높아지기까진 얼마 가지 않더군요. 네가 다 망친 거야. 넌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내가 죽을지라도 졌냐고? 그의 비명에 가까운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지만 차분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해. 네가 조금이라도 내 편을 들었으면 나 여기까지 안 왔어. 안 그래? 그러자 그는 다시 울먹였습니다. 난 그냥 무서웠어. 엄마 말도 있었고 서진이랑은 정리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냥 시간이 없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그땐 몰랐어. 수정아,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제발. 하지만 전 그 어떤 말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아주 깊은 고요가 방안을 채우고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 복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손대지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업보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차분하게 지켜봤죠. 씁쓸하지만 후련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성이는 회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서진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시어머니는 퇴원하긴 했지만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신경안정제를 손에 쥐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민성이가 아직도 널 그리워한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락 끝에 어느 날 그들이 직접 절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민성이와 시어머니. 민성은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땐 내가 너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도 따라 말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참말로 못할 짓을 했지. 미안하다. 내 업보를 갚으려면 사과를 해도 해도 부족한데.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걸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성이가 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사실 지금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도 병원비가 많이 나가고 예전에 네가 가져간 예단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심장이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그저 다시 이용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민성이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를 연락처에서 차단했고 변호사를 통해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혼인신고 취소, 재산 분할, 신혼집 명의 정리, 예식계약 위약금 청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서류화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조용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무도 제가 사표를 낼 줄 몰랐기에 마지막 날 동료들은 깜짝 놀랐죠. 왜 이렇게 조용히 가? 우리 회식도 못했잖아. 나 이제 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오며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했고 참 많이 울기도 웃기도 했죠. 퇴사 후 저는 혼자 짧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남아의 조용한 휴양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호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시간. 그건 어떤 호사보다도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어떤 역할도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 처음으로 저는 윤수정이라는 사람으로 온전히 숨 쉴 수 있었습니다. 민성 씨를 사랑했던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다정함과 애정,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중 몇몇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국 그는 저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 아니란 선택들이 저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배워야 할 챕터였다고 생각하려 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아, 너 정말 잘했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 전 누군가의 딸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로지 윤수정이란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누구의 평가도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저처럼 상처받고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만든 사람들만이 잘못했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도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무엇보다 당신에게 가장 따뜻하길 바랍니다.